첫째, 내 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혈압이 올라갈까? 왜 발목이 삐어거나 골절이 됐을 때 혈압을 높였을까? 혈압이 높아지면서 왜 이 부위는 퉁퉁 부을까? 여기 피를 보내는 거예요. 많은 피를 보내서 이 상처난 곳에 잘못된 죽은 세포들을 빨리 회수해 오고 새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몸이 하는 작동인 거예요. 그 자연 치유네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묻는 분들은 있어요. 혈압이 근데 왜 올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죠. 본태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발목이 부러졌을 때 혈압이 올라간 것 같고 혈압약을 처방하진 않아요. 원인이 분명하니까. 근데 네. 그런 몸에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혈압이 유지되는 사람한테는 혈압약을 처방할 때 뭐라고 했잖아요. 본태성. 당신은 타고날 때부터 고혈압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혈압을 높게 태어난 것이 병일까요, 과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본태성이에요. 그럼 또 네, 본태성이에요.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혈압이 높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막 먹어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죠. 네. 그러니까 원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문구가 약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약 안에 강제로 넣게 만들었죠. 그걸 정작 읽어야 될 소비자한테는 그 주의서가 네. 안 와요. 왜냐하면 조제실에서 약사님들이 약을 까서 그 주의사항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약만 담아서 주죠. 원래는 그게 최종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약에서는 그걸 많이 먹으면 저혈압이 와서 어지럼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또 거기 써 있거든요. 네. 그런 경고 문구가 네. 소비자까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담배 못 피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런 거 담배에 막 써있잖아요. 문구를 넣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도 일시적으로 쓰임이 있지만 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맹신하지 않도록 경고장을 넣으라고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디서 끊겨요? 약 조제실에서 끊겨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는 보건복지위에 계신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냥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그냥 그 약봉투에 담아 주게 하고 네.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글자를 좀 크게 돋보기 되지 않은 못 볼 정도로 정말 깨야 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께서 이 약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스스로 약을 좀 조절하고 하도록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예 원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와야 될 것 같고요. 자꾸만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혈압을 낮추는 원포인트. 저보다 우리 잘 되고 잘 되리 가족들이 너무 기다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몸이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거하면 혈압은 제자리로 가죠. 좀 너무 막연하죠? 네.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너무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딱 이 방법으로 혈압을 낮춥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다양해요. 네. 근데 대부분 가장 주 원인 중에 하나는 과체중이죠. 그게 한 7, 8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체지방을 감량하면 네. 체지방을 줄이면 네. 굉장히 혈압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거 줄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운동의 방법들도 있는데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건 아주 어려워요. 네. 왜 어렵냐면 그래서 운동으로. 제가 옛날 분들이 그런 말 하죠. 담배 끊은 인간이랑도 상종하지 마라. 그 독한 놈이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비슷한 말로 운동으로 살 뺀 인간은 상종하지 마라. 진짜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네.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태우면 굉장히 빠르게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막 증폭하잖아요. 네. 그걸 참아낼 때만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먹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뭐 2시간씩 막 수영을 안 쉬고 하잖아요. 되게 힘들죠. 네. 그래봤자 초코파이 하나 반. 근데 그러니까요. 2시간 수영하고 와서 초코파이 2개 먹으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체지방 분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슬퍼요. 근데 그걸 참으면 빠지는 거죠. 보통 사람의 인내력을 쉽지 않은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 식이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풋을 적게 하고 아웃풋을 많이 하는 거죠. 다이어트도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영양 다이어트예요. 네. 사실은 다이어트란 이름도 뜻이 좀 있어요. 다이어트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영양의 균형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요? 예. 빼는 게 아니고? 네. 오.
그런데 그게 왜 빼는 것까지 맞는지 아세요? 영양의 균형을 맞추면 살이 빠져요. 아, 그래서 그러면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잘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게 잘못 아니라 먹어서 살이 찐 거거든요. 잘 먹자. 예. 네. 하여간 우리 몸이 신기하게 나빠지면, 몸 상태가 나빠지면 살을 찌워요.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우리 몸이 체중을 증가시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문화 인류학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요. 본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제 뇌피셜이기도 하고 많은 이론들인데, 우리 원시 시대에 내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몸이 나빠요. 네. 내가 사냥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들어오는 음식을 최대한 지방으로 저축해서 컨디션이 나빠지니까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상태가 나빠지면, 위기가 처하면. 네. 그중에 여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건강의 위기는요, 생존의 위기는 임신이에요. 아. 몸에 또 다른 생명체가 하나 더 들어와 있잖아요. 네. 임신했을 때 생전 쳐다보지도 않은 음식을 막 먹어요. 맞아요. 못 맞아. 먹던 음식을 막 먹어요. 맞아요. 네. 가슴과 엉덩이가 막 커지죠. 네, 왜냐면 네. 그쪽이 주로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위기가 오면 몸을 보호하기. 그래서 지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비상식량. 그래서 우리가 살 빼기가 어려운 게 애써 싸놨는데 네. 위기의 상황에 써먹으려고 애써 싸놨는데 자꾸만 그걸 꺼내 쓰는 상황이 되면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혈압을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혈압은 하니까 이유가 다양한데 그중에 체지방이 감량되면 혈액의 상태도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지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네.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체지방이 감량되면 첫 번째로 혈액의 상태가 좋아질 거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에 껴있는 노폐물도 좀 많이 없어질 거고, 네. 뭐 그런 요소로 혈압이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네. 대신 꼭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혈압약을 환자들이 임의로 막 끊는 건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몸은 그대로 두고 혈압약으로 그냥 혈압을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기존에 먹던 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뭐 과식하고, 그래도 혈압은 정상이니까 안 위험하겠지.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생활을 좀 바꿔서, 네. 생활을 바꿔서 몸이 빠지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정상 혈압으로 살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제 선택이 남은 거죠. 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혈압약으로 조절되고 있으니까 노세 뭐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한다고 살지만 반드시 그 값을 노년에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노력하셔서 네.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태로 몸 상태를 만드시면 네.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약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수장님, 그 체지방률을 좀 줄이면 모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고혈당을 조금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많이 개선이 돼요. 많이 개선되죠. 왜냐면 근본적으로 개선이 네. 막 돼요. 그러면은 뭐 운동도 진짜 1kg 빼기도 힘든데 초코파이 하나로 그냥 끝나고 막 이러는데 그럼 금식하는 거나 뭐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공복 상태를 좀 유지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많은 분들과 건강 상담을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드리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 요법이에요. 간헐적 단식.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도 굶어보고 저렇게도 굶어보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몸이 작동하는 그 기능을 좀 알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모두 세포의 먹이로 쓰여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먹기 좋은 애가 누구예요? 탄수화물이죠. 포도당으로도 쉽게 바꾸고 맛도 좋고 하니까 세포 입장에 쓰기 좋은 영양분이죠. 네. 지방을 세포의 먹이로 전환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물과 굉장히 많은 비타민, 미네랄을 들어가면서 대략 뭐 20몇 번 변화를 거쳐서 바뀐대요. 네. 세포가 먹이로 쓰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입으로 들어오면 바로 포도당으로 먹이로 쓰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애써 힘들게 지방을 갖다 쓰겠어요? 그리고 또 이 지방은 쓰고 남은 포도당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은 건데 인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상 상황을 몸에서 한번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몸에서 한 12시간 정도 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야만 네. 정말
탄수화물을 안 넣어주네. 그래 이러면서 지방을 꺼내서 쓰는구나. 네, 그렇지. 어쩔 수 없다. 음. 지방이라도 꺼내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12시간 정도를 어느 시간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건 네. 점심 정도에 네. 이제 식사를 하세요. 네. 그래서 1일 1식을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오후 한 3, 4시쯤이 이제 소화가 다 되고 끝나요. 네. 그럼 사실 그때부터 공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12시간 4시부터 12시까지면 어떻게 될까요? 12시간 후면 새벽 4시? 새벽 4시면 12시간이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네.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네.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점심 때까지 8시간 정도는 뭘로 버티는 거예요? 지방으로 이제 지방을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럼 살도 빠지겠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살이 아니라 체지방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면 체중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 접근해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 전체의 무게는 수분도 근육도 지방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요즘 점심 한 끼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인류가 세 끼를 먹은 지가 뭐 근 100년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그 넉넉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이렇게 아프고 웰다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소장님도 점심 한 끼만 드세요? 예, 저는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은 지 한 7년쯤 돼요. 그 한 한 끼 끼를 먹고 맛있게. 예, 근데 대신 먹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방이 세포가 쓸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과 네. 그다음에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촉매제로 들어가야 네, 네. 원활하게 지방이 먹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 먹는 시간에는 좋은 비타민을 공급하죠. 아, 좋은 비타민. 비타민과 미네랄을 물에 희석해서 음료처럼 마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장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장작은 쉽게 불이 안 붙죠. 네. 뭐가 필요해요? 불쏘시개가 필요하죠. 네. 그 불쏘시개가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막 살이 막 급격히 찌는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적절한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이 되면 지방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먹이로 바꿨으니까 배가 덜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결핍이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부족한 걸 잘 맞춰주면 지방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양의 균형을 맞추면 살이 빠진다는 게 그 맥락인 체지방이 거예요. 빠지네요. 근데 네. 문제는 하나. 네. 우리 주로 비타민, 미네랄의 공급원이 과일이잖아요. 네. 근데 과일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과일 안에 갖고 있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당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방을 꺼내 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농담처럼 과일을 먹고 찐 살은 지구를 10바퀴 뛰어도 안 빠진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건강 상담을 할 때 네. 현대 과일이 네. 어떤 문제냐면 1940년대 초반에 개복숭아 하나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비타민 A를 현재는 복숭아 40개 정도를 먹어야 비타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손이 가미되면서 상품화되면서 과일이 갖고 있는 가장 본원적인 핵심 기능인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하는 기능은 떨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 당분만 높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속 과일을 평가할 때 뭘 중요시 여겨요? 당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단지 안 단지. 예. 그걸로 가격을 매기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당도를 높이는데 포커싱을 네. 하지 비타민, 미네랄의 양을 높이는데 포커싱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뜻하지 않게 암이 왔거나 뜻하지 않은 병이 왔던 분들의 하소연이 뭐냐면 자기는 평생 밥도 안 먹었대. 건강식만 먹었대. 그래서 뭐 드시니까 자기는 30세 과일만 먹고 살았대. 근데 신기하게 막 살은 쪘대. 그런데 내가 농담처럼 코끼리는 풀만 먹는데 그럼 어떻게 살찌냐고. 코끼리는 풀만 먹었다고. 사람들이 자꾸만 살이 찌는 건 무슨 고기나 비계나 뭐 그런 거 기름진 거만 먹어서 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일로 쓰고 남은 포도당이 뱃살이 되는 건 상상도 못해요. 어머. 자기 뱃살을 만지면서 나는 과일만 먹는데 왜 뱃살이 나와요? 그래요. 그럼 제가 코끼리는 풀만 먹는데 어떻게 뱃살이 나올까요? 아이고. 네.